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광주의 채용 규모는 타 시도보다 훨씬 적어 그야말로 바늘구멍입니다. 5.18 당시 헬기 공중 사격이 자행됐다는 집단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격용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피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2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 관광지를 둘러보는 스카이 투어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부터 먼저 전합니다. 지방 공무원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채용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적어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요즘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손꼽히는 희망 직종입니다. 시험으로만 승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지방대 출신 지원자가 많습니다. 사기업도 일단 대학의 스펙이나 대학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학점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공무원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공채 규모는 2만 명으로 감소폭이 크진 않지만 가팔랐던 증가세는 꺾였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일반직 356명, 소방직 등을 포함해도 440명 선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채용 인원이 적습니다. 이제 이게 억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퇴직한 인원하고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광주시 공무원 시험은 타 시도에 비해서 합격선이 높기로도 유명합니다. 정말 조금 뽑고요. 점수도 굉장히 높고. 지난해 광주의 청년 실업률은 9.8%, 1년 전보다 2.2%포인트 올라서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에서는 공무원 등용문도 바늘구멍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피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기록관에 모인 초로의 노인들이 80년 5월의 전일빌딩에 대해 집단으로 증언을 시작합니다. 당시 전일빌딩에 있던 전일방송 재직자들로 80년 5월 20일 밤 11시 방송을 중단했다. 상황이 종료된 뒤 방송국에 돌아와 무더기 총탄을 맞은 전일빌딩을 목격한 인물들입니다. 건물의 곳곳에는 총구멍이 수없이 많다. 그 시간들의 총성은 무엇을 가져가고 가져왔는가? 이들은 7층에서는 시민군이 사용한 대검과 칼빈총을 받고 10층뿐 아니라 7, 8, 9층에서도 탄피와 탄흔이 집중된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7층에 저것만큼은 기술부 사무실에 있던 캐비넷에 총알이 뚫고 들어간 건 우리가 봤어요. 근데 총 쏘아서 맞는 것은 안 봤어요. 시민군이 전이빌딩에서 저항했다면 헬기가 위협 사격이 아닌 조준 사격을 했을 개연성이 제기된 겁니다. 계엄군이 공격용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발컴포 추정 탄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6일 공개된 벌컴포 추정 탄피 3점에 이어 다른 광주 시민 61살 이모 씨로부터 80년 5월 말 광주 금당산 자락에서 주운 20mm 발컴포 추정 탄피 2점 등을 추가로 기증받아 공개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가 3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한 증언들이 5.18의 진실을 밝히는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5.18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의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5.18의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에게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2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비정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숨진 건 지난 2014년 11월쯤.
한 아이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의 피의자로 아이의 아빠 25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수의 한 바닷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 살해한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시신 버리신 거 맞으세요? 잠시만요. 강 씨는 체포 당시 아들이 실종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현재도 시신을 버린 혐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강 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강 씨는 오히려 아내가 아이를 훈육하다 숨지게 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진술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그 교도소에 가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 신고를 못하게 됐다. 경찰은 시신을 버리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강 씨의 아내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부부를 상대로 다른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시신을 버린 장소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운동부 소속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43살 A씨에 대해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에도 고교 배구부 코치가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추웠지만 주말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씨라고 합니다. 주말 여수에서는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 관광지를 둘러보는 스카이 투어가 시작돼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10인승짜리 소형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이륙한 지 1분 만에 아득하게 멀어진 땅. 푸른 바다 그 위에 수많은 섬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사도와 일출로 유명한 향이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오동도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이번 주말 여수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항공 관광으로 또 낮은 고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큰 매력으로 생각되고요. 제주 등에서 헬기를 이용한 항공 관광이 선보이기도 했지만 20만 원에 달하는 비싼 요금과 소음 등의 문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30분 운항에 비교적 저렴한 1인당 5만 9천 원의 요금을 통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적정 요금의 절반 수준이어서 요금 현실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또 사업자에게는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스카이 투어가 땅과 바다 관광에 이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여수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1986년) 광주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한 해죠. 30년이 지난 지금 광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기간 광주의 인구는 95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54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은 1.2%에서 0.8%로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 가구당 인구가 2.5명으로 30년 전 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 규모는 87년 2조 2,700억 원에서 2015년 32조 원으로 14배 넘게 증가했고요. 1인당 생산 수준도 10배나 늘었습니다. 자동차 수는 20배나 증가했습니다. 87년 10집당 한 대꼴이었다면 지난해에는 한 집당 한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도 늘고 생활 규모도 커졌는데 생활 쓰레기는 어떨까요? 87년부터 91년까지는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가 종량제가 시행된 95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신세계 광주 복합 쇼핑몰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국민의당 광주시당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장병환 의원 등을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장병환,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복합 쇼핑몰 입점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하며 광주시의 친체벌 행정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가 광주에서 청년정책 포럼을 열고 자치단체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광주 동구 아이플렉스에서 열린 청년정책 포럼에서 조진우 청년정책연구원 위원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